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기 시작하면서 강남이나 송파 같은데 과연 매물들은 얼마나 쏟아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 중과세율이 이제 추가 적용되고요.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이런 것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됨에 따라서 다주택자나 또 일반 비주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10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채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10억에서 2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할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5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한 3.28억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장 세금만 보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5월 9일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이후에는 6.4억이라는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돼 버리면서 실질적인 세율이 급등한다는 건 사실 세금이 3억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만약 증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 8.49억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합해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따라서 양도보다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만약에 팔고 현금으로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하고 현금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는 8.03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익이 4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그게 크지 않다. 이걸 시행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절차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가 양도 전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한다면은 17억에 이제 직거래가 가능한데요. 3억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30% 이내 3억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가 제외가 되는 거죠. 양도세는 그렇지만 시가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가 17억 매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녀가 반드시 자금력이 있는 경우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 전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가 양도를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면서 버티기로 들어가든지 이런 현상은 아마 조만간 한 달 이내에 결판이 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강남이나 송파시장 실제 분위기를 좀 알아봤더니요. 고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가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호가가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2, 3억, 많게는 5억까지 하향 매물도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거래는 급감하고 매물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 지속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집값 하락의 신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기간이 5월 9일로 정해져 있다는 건 한계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하고 송파 쪽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강남과 송파는 저가 매물이 출현한다 해도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절세에 굉장히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압구정이나 대치 같은 데는 고가 단지이기 때문에 또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따라서 급매물이 지금 대폭 출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직전 2, 3년 동안 송파에는 지방에서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잠실이나 가락 대단지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온다면 일단 송파부터 더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현금이 있는 경우 말이죠. 실거주 5년 이상 하면서 5에서 10% 정도 가격 조정이 되면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 여력이나 현금 보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강남, 송파 마찬가지인데요. 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크기도 하고 또 대출도 한계가 있는 데다가 4월 말까지는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월 말이 되면요. 서로 급해진 상황이 생깁니다. 매도자나 매수자나 서로 급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분들은 최소한도 4월 초까지는 이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무슨 단기 차익을 노려서 한다든가 갭 투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매물이 소화되면 다시 반등 조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거래 절벽이 계속 심화되면서 매수자가 모두 관망하에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다가 7월 달에 이제 보유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시장에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일부 급매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장기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심리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예측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만 생각하신다면 5일, 9일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4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서 매수에 나서는 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근데 증여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신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요. 혼자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강남 선파는 단기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현금과 대출이 가능한 이런 분들은 매물을 노려볼 굉장히 좋은 찬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도 2030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격 상승 무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개별적 상황에 맞는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금 서울의 집값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또 보도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핵심 지역의 집값은 잠시 숨고르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는 결코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의견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